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 123동 지역구 의원 윤경숙입니다. 시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곳곳에서 일상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난방비 폭탄과 물가 상승으로 안양 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는 1인당 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민생을 챙기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는 보편적 복지를 하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지방 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교부세라는 재정적 압박을 통해 지자체를 정부의 하부 기관으로 여기려는 황당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바라보는 국민과 안양시가 바라보는 안양 시민이 다르지 않다면 지방자치시대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복지 정책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안양시장님이 바라보는 안양 시민과 제가 바라보는 석수동 주민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안양시 행정은 칭찬받아야 할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옥에도 티가 있다는 옛말과도 같이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첫째, 만안각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장님, 만안각이 2017년도에 175개 안양시가 매입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필훈 시장님께서 매입하셨죠. 네.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4년이 흘렀고 지금 또 되셨는데 만안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를 공론화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현황은 지금 175개 매입했는데 넥스트 창조 오디션 공모 사업은 이필훈 시장님 때 했죠. 네. 우리 시장님은 2019년 4월에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여기서부터가 최대호 시장님 그래서 이 용역 결과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시장님, 이게 용역의 종류 중에 어떤 거에 속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다시요. 용역의 종류 중에 이 용역은 어느 용역에 속한다고 보시는지요? 1억 3천입니다. 네. 그 문화공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었고요. 또 조성 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용역에 학술 연구 용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합 기술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 용역이 있어요. 세 가지. 이게 학술 연구 용역이에요. 제가 재정개혁심의위원회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용역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알았고요. 제가 그러기 전에 초선 의원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학술 연구 용역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인 거예요. 제가 이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내용만을 우리가 받아봐서 여기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저는 높이 사겠는데 예산도 1억 3천이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금 이게 학술 연구 용역인데 지금 여기 접어놓은 게 왜 접어놓냐면요. 현황 파악이에요. 여기까지 1장이죠. 현황 분석은 다 보면 인구 안양시 자료에 다 나와 있고 안양시 부서에 담당 부서에서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6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 자연적인 환경, 인문 사회적인 환경 이런 거 분석을 해놓은 거를 보고 자 과연 이거는 그냥 분석에서 끝나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취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시장님 1억 3천이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뭐 그 용역에 대한 또 깊이 있고 아까 학술 연구
학술 연구 영역, 기술 영역 말씀했습니다만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돈은 아니지요. 예, 작은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뭔가 그만큼의 가치를 뽑아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알게 된 게 2020년에 이거 끝나고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 공모 이것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선정됐죠? 네. 네, 미선정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사놓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것은 내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 시장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게 법원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7년에 사서 거대한 175억에 사서 그냥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느리게 사업이 진행되고 용역만 받아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안각 부지를. 그거 느끼셨나요, 시장님? 좀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매입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선 토지 소유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만한 지역 상권 또 예술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용역 추경에 반영해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 보자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한점이 좀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면서 정말 만한각 부지 결코 작지 않은 돈으로 매입했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가 이제 소멸시효의 그 근거로다가 작용하고 있는 법원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2017년에 사가지고 묵히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이거를 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탐내기 시작해서 사실은 제가 초선 의원 끝나갈 무렵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렇게 미래교육센터를 짓겠다고 우리 보사위원회에 제가 소속돼 있어서 이거를 다 자체 분석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자체 분석도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부지 매입하는 과정을 아까 살짝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소송까지 가가지고 저희가 매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밖에 건폐율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잘못 제 일종 주거 지역으로 알고 지금 60%로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만 지금 여기를 탐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래 인재교육센터를 짓겠다고 만안각을 탐냈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2023년 1월이죠. 최근에 또 제안서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했죠. 부지를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가 돈을 쥐어서 해가지고 안양시에 기부하겠다 이런 얄팍한 속임수로 접근하기 시작해서 제가 2013년 초기에 시정 질문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맨 밑에 보면 2023년 3월에 이제 드디어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용역을 해서 추경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저희 부서에 왔습니다. 자 보시면 2021년과 2022년에 1차, 2차에 거쳐서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너무 느리게 여론조사 같으면 저는 제가 성격이 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가 1년씩 걸쳐서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1년씩 거쳐서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그래요. 이 두 가지 말고도 여기저기서 지금 제안서 아닌 제안서 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안양시의 재산이고 물론 이필훈 시장님께서 성급하게 그렇게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건폐율을 20%밖에 짓지 못하는 화강암으로 돼 있고 단계별로 이렇게 막 너무나 건축하기에도 힘들고 이런 부지 애로사항이 많은 이런 부지를 계획성 없이 매입한 자체가 좀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잘해서 예술공원이 정말 진정한 예술공원으로 탈바꿈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한각 부지 시장님께서 1차, 2차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종합 분석 결과는 이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합 분석에서 보면 시민분들이 저렇게 많은 분들이 일환으로 지금 저렇게 치유센터, 숲치유센터죠. 그다음에 예술 예술 체험센터 이런 것들 대중 예술이 그렇습니다. 대중미술이에요. 포커스가 대중인데 우리가 너무 전문가적인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용역할 때도 제가 지역 주민으로서 말을 하니까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어요. 이 지역구 의원으로 제가 60년을 그동안 거기서 살면서 관심이 곧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를 능가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만한각 부지를 최대호 시장님께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00평과 좀 22,500평 그렇죠. 10,000평방미터가 넘으니까 지금 건축할 수 있는 게 지금 약 600평이에요. 건폐율 20%. 네. 그래서 제가 모 과장님과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릉 아르떼 뮤지엄 여기를 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전체가 갔는데 공통된 생각이실 겁니다. 왜 우리 안양시에는 이런 것이 없을까? 왜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가져올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강릉 아르떼 뮤지엄 아십니까? 네. 예, 아셔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세요? 여기 다 이렇게 막 첨단 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이게 바로 대중 미술이지 전문가적인 미술보다 훨씬 더 주민들이 사랑을 받는 이런 미술이고요. 또 여수 예술랜드를 갔습니다. 제가 여기가 아직도 강릉이고요. 여수 예술랜드는 이게 벽면입니다. 이게 벽면 이게 예술 작품이에요. 이 입체형이 아닌데 입체형 같이 보이죠? 이게 입체 아닙니다. 저기도 벽면이에요. 예. 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벽면이고 이것도 밑 바닥도 출렁출렁거리고 걷다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을 얼마인가 입장료를 내고 가요. 그래서 제가 탐이 너무 나더라고요. 직업병처럼 우리 안양 시의원들은 전부 다 그렇겠지만 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 오면 정말 속상합니다. 왜 우리 안양시에 이걸 가져오고 싶고 정말 여수 예술랜드예요. 우리도 예술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시장님한테 제가 동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9년입니다. 여수 예술랜드에 가서 이게 벽면입니다. 이거 입체 아니에요. 동영상도 찍어 왔는데 이거 말고 어느 터널 같은 데를 통과를 하는데 기가 막힌 곳이어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안양시도 수익 창출을 위해서 광명 동굴이나 의왕시나 이런 데처럼 우리도 좀 수익 창출을 하는 곳, 즉 600평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2,500평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에는 이렇게 예술적인 대중 예술적인 이런 입맛에 맞는 주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짓고 그리고 저기 선일목장이라고 혹시 아신가요? 의왕시에 있는데요, 시장님. 네. 선일목장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 고기를 먹어야 옆에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이게 엄청 넓고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여기 화원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 숲치유센터 아까 일환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기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관람하러 갑니다. 의왕시 주민뿐만이 아니라 저희 석수동 주민들도 선일목장 저한테 권해서 제가 2번이나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원적인 거를 야외에 2,500평에 하면 그 화강암이나 암석을 이용해서라도 자연환경을 이용해서라도 이 두 가지를 입장료를 받고 주민분들을 한다면 대중미술적으로 원한다는 그 주민이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입장료 수익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동감합니다. 사실은 안양이 수입원이 거의 전만 상태이기 때문에 입장료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APAP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데, 안양시 여유 부지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들 있으시면 주게 되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우리 시민들 또 가족분들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또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예. 지금 안양예술공원이 지금 안양 구경 중에 일경이 아닌 일경이고, 제가 안양에서 60년 넘게 살아도 제일 발전을 시켜야 할 곳에 굉장히 발전을 못 시키고 있어서 아껴서라도 다른 데서 아껴서라도 예술공원에는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의왕의 레일바이크나 광명시의 광명동굴 못지않는 그런 입장료를 내고라도 주민분들은 다 오고 싶어 할 겁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그런 공간이 2,500평에, 그리고 또 건물은 600평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현명한 생각들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술공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술공원 활성화라고 해서요, 빛의 거리 조성이 필요한 이유인데 제가 이것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예술공원이 지금 안양천에서부터 지금 똑같은 그 시간대에 똑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찍은 겁니다. 똑같은 시간대예요. 보세요. 안양천을 걷기 시작해서 예술공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삼성 삼막천 합류부, 여기는 굉장히 밝아요. 뭐냐면 도시재생으로, 시장님, 석수 이동입니다. 제 지역구지만 저 빛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은가요, 시장님? 잘 모르겠죠? 네네네. 저기 반반, 석수 이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부 구간을 하는데 2억 2천인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요청이 있어서 안양대교까지 하는데 4억 몇 천이 들어서 합이 7억이 좀 안 돼요. 6억 얼마 들었어요. 6억 얼마 들어서 환하게 너무나 멋져요. 그래서 예술공원 상인들이 여기를 탐내는 곳인데, 이곳은 위에 데크 공사 해가지고 멋지게 걸으라고 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항상 걷는데 저만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자, 예술공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공영 주차장 앞도로입니다. 예술공원 같은 시간대예요. 벽천광장 앞 쉼터입니다. 만안각 앞 도로예요. 시장님, APAP로 해내서 오른쪽에 보이는 작품 너희 거실이라는 작품인데요. 시장님, 저거 어느 정도 가격인지 잘 모르시는가요? 너희 거실이라는. 좀 들었지요. 네. 한 3, 4억 들지 않았나요? 아니요, 1억이에요. 1억이었나요? 1억 들었습니다. 1억 들었는데 지금 또 보수가 잡혀 있어요. 6, 700 정도 보수가 잡혀 있는데 저기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이겠죠. 코로나 때문에 막아놨는데 지금 보수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저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환하게 어디라도 사람이 가면 섬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도로, 저가 석수 1동이라서 오는 곳은 이렇게 환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안양시 빛의 거리 그 예술공원은 정말 왜 그러냐면, 예술적인 게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빛의 거리가 굉장히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운 건데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 24쪽입니다. 파빌리온이 인접한 벽천 광장은 인공폭포의 야간 경관 조명과 동절기 성탄 조명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랬어요. 답변서를 받아 들고 제가 벽천광장에 인공폭포에 조명 없습니다. 지금 계속 없어요. 내가 지난주도 가보고 어제도 없어요. 그랬더니 부서에 전화했더니 지금은 켜져 있지가 않아요. 답변서에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답변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동절기에 성탄 조명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7천만 원에 지금 하고 있지만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그래요. 이전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 기독교 측에서, 연합회 측에서. 왜 그러냐 하니까 더 많은 인구수가 더 많은 중앙공원에 하고 싶다든가 뭐 안양역에 하고 싶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왜 안양 예술공원을 겉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최고의 그 수도권의 최고의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의욕만 앞섰지 실제 예산은 투입되고 있지 않은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빛의 거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택이고요.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신산공원 비치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목포의 비치거리고요. 울산의 비치거리예요. 서산의 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멋지게 좀 예술공원도 이제 과학 기술의 힘을 받아서 정말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예술과 접목된 거죠. 말하자면 과학과 대중적으로 눈높이에 맞는 것이 좀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타 지자체 보니까 너무 멋지죠. 저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인데요. 경인교대를 올라가면 이렇게 쭉 산막사를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 빨간색의 대학원 부지를 지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유휴부지와 등가 교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지금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데요. 2017년에 경인교대와 이것도 이필훈 시장님 때, 이필훈 시장님 때 이거는 지금 종합기술 학술 연구 영역이 아닙니다. 종합기술 영역인데 이거는 이필훈 시장 때 받은 게 아니고요. 이필훈 시장님 때 업무 협약서를 체결을 했어요. 이필훈 시장님과 그다음에 총장님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행정재산이란 말이죠. 이게 행정재산이고 거기에다 토지와 건축물을 지어주고 우리가 유휴부지를 등가 교환하자 했는데 이 유휴부지가 사실은요. C등급을 받은 안전성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경인교대가 관리하고 있는 정말 마땅하지 않은 토지거든요. 시장님 그렇죠? 채석장으로다가 중단한 이게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인교대라도 이거를 좀 누가 좀 와서 관리를 해줬으면 같이 힘을 맞춰서 그쪽 생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2019년에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요. 제가 마땅치 않은 거 2019년 용역입니다. 5,600만 원에 들어서 용역했다는 건데 이 용역 이거는 종합기술 용역에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근데 이 용역 결과를 다 읽어보면 제가 검토해 봤는데 앞부분은 또 인구수, 인구 변화, 뭐 자연적 환경, 뭐 인문적 환경 이런 거에 반 이상이고 페이지 가운데 한 두 쪽만 법적인 검토를 한 거예요. 법적인 검토, 법률적인 검토를 했는데 지금 법률적인 검토에서는 불가함, 굉장히 시일을 많이 요함. 그렇죠? 회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보고 받으셨죠? 네. 행정재산이라 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이거 사실 행정재산은 법적으로 교환이나 양해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재산이지요. 그런데 왜 저도 이거를 구체적인 거를 몰랐다가 지역부에서 이 용역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이라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거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하기에는 능력 이상의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해서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안양시에서 더 발전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건데 이걸 왜 용역을 주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법적 검토만 딱 이 가운데 나오는 한두 페이지 법적 검토만 끝났어도 그리고 나서 이거는 용역 줄 게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점이 제가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글쎄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나 또 실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아마 공무원 일부 아무리 능력 있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자의적으로 뭐든 판단하고 결정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 쓸만한 게 어떤 용역도 받아보면 이제 기술 설계 용역은 뭐 그런 대로 많이 진도가 나가서 꼭 필요한 용역이에요. 그렇지만 학술 연구 용역이나 종합 기술 연구 용역을 줄 때는 조금 더 이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지금 내 돈처럼 예산을 안양 시민의 돈을 좀 신중하게 썼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 불가하다 이렇게 나오고 제가 봐도 안전 등급에서 C 등급을 받은 이런 토지를 경인교대가 관리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거 가져와서 저도 제 지역구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석수동 그 끝부분이 그 서울하고 더 인접해 있지 안양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참 정말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 놨어도 조금 그런 의구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너무 시중의 말로 김치국물부터 너무 많이 마셔서 지금 잘못한 부분을 제가 집행부의 잘못한 부분을 제가 시장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릴게요. 석실동 주민들한테 너무 앞서 나갔어요. 다 주민들 모으라 그래가지고 2019년에 저는 완전히 여기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알고 주민들 다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막 너도 나도 캠핑장 줘달라고 거기에는 뭘 해달라. 저도 그래서 저쪽에 물이 흐르는 거 보니까 폭포도 조성할 수 있고요. 막 이렇게 저희 의견도 냈어요.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왜 먼저 앞서 나가서 주민들이 지금 붕 떠가지고 저한테 지금 묻는데 제가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불가해요. 또 거기 꽃길도 조성해 달라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은 거예요. 100단위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100단위가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자세하게 시정 질문하려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그때 당시에 2019년에 김치 국물부터 정말 마시면서 주민들한테 붕 뛰어나서 막 힘들게 다 모아서 저도 가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같이 시민들한테 금방 되는 것처럼 좋아진다, 발전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참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할 때는 이렇게 너무 앞서 나가서 성급하게 시민들한테 가능성이 거의 있을 때 그렇게 해야지 지금 완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저희 동네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의 삶을 뒤돌아봐도 후회는 남듯이 안양시 행정도 그러한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입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역구 시의원과도 많이 소통하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전 장명희 의원님의 시정 질의에서도 지하상가 상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양 시민 전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안양 시민을 어린 아이로 비유하면 기저귀를 갈아달라는데 우유만 계속 주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안양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노라고 당당하게 시민들한테 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시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